안녕하세요. 케이팝과 제이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뉴진스의 코카콜라 제로의 광고 음악이 나왔죠.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광고 음악이라서 그런지 힘을 많이 빼고 작업한 느낌이 있어요. 기존 그냥 뉴진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그니처 리듬에다가 코카콜라 맛있다 이거 기존의 뭐 구전동요처럼 사용되던 멜로디를 붙인 노래죠. 근데 그 멜로디 부분 빼면 그냥 더 뉴진스 이런 심플한 리듬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상하기에는 좋은 음악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지면. 그래서 이게 뭐 주목도도 있어서 스트리밍 차트 4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어더는 이런 광고 자체도 가능하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この番組は 같이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뉴진스에 대한 질문을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건 뉴진스가 데뷔한 작년부터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는 JYP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제는 뉴진스가 가장 많은 상태예요. 뉴진스의 컨셉에 관한 해석 그리고 음악에 대한 뭐 해석 그런 의견을 묻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의 음악 관계자분들과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근데 한국인이고 지금 한국에 있고 이런 유튜브에서 K-팝 리뷰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메일이나 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뉴진스는 새로운 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의 질문도 많고 오해도 많은 팀 같아요. 제가 이 팀에 데뷔했을 때 리뷰했던 내용과 지금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보고 생각했던 것들과 그 이후에 좀 많이 보고 알게 됐던 것들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영상을 리뷰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뭐 이른바 뉴진스와 미니진을 이해하는 법. 근데 그 전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뉴진스가 일본 아이돌을 따라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뉴진스, 일본 아이돌. 그럼 내가 전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뭐 일본 따라한 게 있으면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채널에서. 저는 그리고 뭐 따라했으면 따라했다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따라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한 건 따라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실제로 나쁜 표절을 한 것도 저는 표절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웃긴 건 뉴진스가 일본 아이돌 따라했다면 일본 음악 제작자나 트레이너들이 왜 저에게 뉴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뉴진스의 일본 아이돌 연관설도 좀 얘기를 하고요. 현재 일본에서의 뉴진스 인기 그리고 뉴진스가 K-팝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일본 아이돌계에 끼친 영향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뉴진스가 일본의 스피드라는 팀을 따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피드는 90년대에 데뷔했었던 일본의 4인조 걸그룹이에요. 이 친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힙합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대 우상이 되고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데뷔 때부터. 근데 이 팀은 몇 년 활동하지 않고 인기 절정일 때 해체를 했어요. 근데 2000년도 후반에 재결성은 했었는데 그때도 그래서 콘서트 때 되게 잘 되고 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불륜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생을 이제 스스로 마감하게 되면서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죠. 제가 J-팝 그리고 특히 일본 아이돌에 대해서는 한국인 중에서 잘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 방송에도 오셔서 저에게 뉴진스는 스피드를 따라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저는 제 연령대도 그렇거니와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아이돌과 일도 했고 아이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피드를 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오는 흐름들을 제가 이해하는 흐름은 이건데요. SM 출신인 미니즈님이 뉴진스라는 90년대 복고풍 걸그룹을 제작했어요. 그럼 90년대 걸그룹을 찾아보니까 SES가 있네? SES는 일본의 스피드라는 팀을 따라했네? 그러니까 뉴진스도 스피드를 따라했다. 그리고 뉴진스의 어텐션이라는 뮤비에서 그라운드 씬이 나오는데 마침 스피드의 데뷔 싱글의 뮤비에서도 그라운드 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했네. 요런 흐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SES가 스피드를 좀 따라한 부분은 맞아요. 애초에 그 데뷔할 때 팀 컨셉을 스피드를 보고 만든 것 같고, 그 외에도 당시에 K-POP 걸그룹들이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 팀과 음악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보면 될 것 같아. 진짜로 이 두 팀을 보고 비슷하다고 느껴지세요?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바쁜 척도 없이 스피드는 당시에 그 어린 멤버들이었고, 특히 일본 여자 아이돌이 노래를 무지하게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높은 음이 되고, 일단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 실력파 아이돌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죠. 일단 발성이 너무 안 좋고 그냥 코 막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방식이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런 창법은 들으시면 실제로 그냥 이 과학적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머리가 아파서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스피드는 그 프로듀서가 TLC 같은 팀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팀의 컨셉 자체를 이 TLC에 맞춰서 스트릿 패션의 그런 힙합 댄스를 했다고 하거든요. 장르도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흑인 R&B 그런 장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흔한 스타일의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도 다양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 뭐 TLC와 그 조디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뉴진스도 민지님이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겠죠. 이게 무슨 베토벤이 뭐 방 안에서 창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돌 제작이. 기존의 컨텐츠에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미니즈님은 SM 출신이니까 일본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뉴진스와 스피드는 다른 팀이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니즈님이 스피드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스피드를 보고 아, 나 스피드 같은 팀을 만들어야지 하고 뉴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전 진짜 미니즈님 천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스피드를 모티브로 해서 뉴진스 같은 팀을 만들었지? 저는 전 세계 어떤 제작자도 스피드를 모티브로 해서 결과물을 뉴진스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60억 분의 1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이야, 미니스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자, 그리고 누구는 뉴진스가 뮤비에서 교복을 입고 나오니까 일본의 케야키자카를 따라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건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지금 뉴진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징어 게임 나오고 나서 일본에서 본인들 장르 가져가서 했다, 뭐 따라했다, 그거는 인정. 근데 중국에서 초록색 추리닝을 본인들 뭐 드라마였는지 방송에서였는지 먼저 썼다고 그 드라마 영향받았다고 하는 거. 전 지금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라운드에서 뮤비 촬영했으면 다 스피드야? 교복 입고 촬영했으면 다 케야키자카야? 케야키자카가 왜 당시에 활동복을 교복으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이돌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뭐 사랑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그 모든 것을 아는 척 연기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작자가 그건 너무 거짓이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더 진짜 같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케야키자카라는 팀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케야키자카는 10대 어린 친구들의 실제 이야기를 하는 팀. 그러면은 그것을 10대 아이돌들이 말하면은 조금 더 공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교복을 입고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컨셉이에요, 팀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뭐 그 학교의 제도, 교실에 갇혀있고 선생님의 불합리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케야키자카가 교복을 입는 이유예요. 본인들이 그런 틀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교복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뉴진스는 뮤비에서 교복을 왜 입었죠? 학생들의 첫사랑을 표현하는 장치,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그 예전 본인의 학창시절의 첫사랑을 회상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이 됐죠. 근데 이 둘이 단지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같은 거다.
자, 여러분이 뭐 뉴진스는 스피드를 따라했다, 케야키자카 따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와, 일본에는 스피드라는 팀도 있고 케야키자카라는 팀이 있는데 뉴진스와 비슷하대. 근데 찾아보면 아예 다른 팀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본인 쌈 맞기라는 거 인증하는 거밖에 그 외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나 들켰어. 왜 유들은 한국에서 좋은 게 나오면 일본을 따라했다고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 뇌의 메커니즘을 전 모르겠어. 일본 따라한 거 엄청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어쨌든 일본에서도 뉴진스는 엄청 인기예요. 지금 일본의 스트리밍 차트 순위를 보면 OMG가 9위, 디토가 11위, 그리고 하이보이가 45위, 어텐션이 91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로가 발매가 됐는데 어제 이제 첫날에 일본 스포티파이에 116위로 등록이 되었어요. 이게 116위가 낮은 것 같지만 지금 스포티파이가 일본에서 점유율 1위인데요. 발매 첫날에 100위 안에 들어가는 곡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일본 발매 곡 중에서는 최고 순위였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재팬에서는 요 제로에 대한 배너까지 걸렸어요. 이걸 다른 팀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일본어 버전으로 일본에 정식 데뷔를 했던 르세라핌의 일본어 곡이 지금 현재 40위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강세인 트와이스 노래도 34위고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는 98위고요. 최근 발매했던 키치도 지금 순위는 오르고 있는데 100위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팀들 중에서 현재 스트리밍에서 가장 강한 팀은 JYP 니주인데요. 니주도 최근에 새 싱글을 발매했어요. 그리고 그 곡은 무려 인기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극장판 주제곡이거든요. 일본에서 인기 애니의 OST면 대부분 연간 베스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좀 장기적으로 아마 인기를 얻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곡이 현재 29위에 있어요. 이 곡보다 OMG와 디토가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일본에서 저에게 뉴진스의 음악에 대해서 그런 컨셉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90년대 마이클 잭슨 음악부터 특히 이제 MTV 주역, 그러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 오타운, 요 팀들의 노래를 많이 분석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BMSG라는 회사에 두 번째 보이그룹을 론칭하기 위한 오디션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했거든요. 이 회사는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BE:FIRST라는 보이그룹을 데뷔시켰는데요. 이 팀이 굉장히 잘 돼서 현재 일본에서는 자니즈, LDH 사단 다음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가장 많은 보이그룹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이자 제작자인 스카이하이님이라는 분이, 이분도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이 K-POP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일본의 보이그룹을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K-POP을 하는 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K-POP 형태. 근데 K-POP과 다른 보이그룹의 형태를 유지하는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즈계, 엔싱크계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이런 아이돌계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은, 여성 팀들도 이 당시 미국의 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서 그 컨셉을 유지하는 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영향을 받았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뼈대는 비슷해요. 그래서 자니즈 같은 팀들이 BSB계고, 좀 실력파라고 하는 팀들은 대부분 엔싱크계예요. 그러니까 좀 더 댄스와 힙합적인 느낌이 강조된 팀들이 엔싱크계인데요. LDH 사단도 그렇고 지금 이 BMSG, BE:FIRST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들 음악을 들어보면 90년대 그런 보이밴드의 팝 진행을 따르기 때문에 K-팝과는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엔싱크계 BMSG의 새 오디션 영상 6화를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왜 뜬금없는 거냐면, 이들은 오디션 중이라서 계속 미션곡이 정해져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가 12화까지 나와서 저번 주에 완결이 됐는데, 이 12화 전체에서 미션곡이 아닌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이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일본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영어로 노래를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를 아마 불렀을 거예요.
I want it that way. 근데 또 그걸 굳이 방송 장면에 삽입을 한 거예요. 아무 연결점이 없거든요. 계속 미션곡 연습하다가 중간에 그거 잠깐 나오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방송은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정해진 분량 안에 넣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요 새로운 팀은 비퍼스트랑 다르게 좀 BSB계로 좀 갈 수도 있다, 요런 느낌을 낸 건데 엔싱크계 컨셉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그런 큰 축이 엔싱크와 BSB계가 있는데 뉴진스는 BSB계고, 그걸 빨리 캐치해서 일본 제작자들도 BSB계로, 엔싱크계를 하던 사람들도 지금 BSB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뒤에 직접적인 더 많은 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런 방송에서도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드워에서는 이제 남성팀을 내기 위해서 오디션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뉴진스가 왜 기존 아이돌들과 여러가지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